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라니맘닷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슬리벨 수면 비타민을 소개합니다. 수면제는 아니지만 강력한 수면 효과가 있어서 한국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9월 25일 토요일 통키 뉴스는 해킹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로컬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모바일 송금 결제 앱 젤이라고 아시죠? ZELLE 한국 발음으로 ZELLE 또는 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젤을 통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젤을 이용하는 특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고객들 가운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후에 식당 드라이브트루 서비스 이용자들이 많아졌는데요. 드라이브트루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느려지고 주문도 덜 정확해졌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먼저 모바일 송금 결제 앱 젤 관련 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 돈거래 하실 때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는 경우보다는 모바일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캐시를 직접 터치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또 벤모도 많이 쓰시죠. 벤모, 젤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체이스와 같은 주류 은행들은 주로 한인 은행들에서도 이제 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 앱을 들여다보면 어카운트 내역수도 볼 수 있고 앱에서 바로 체크 디파짓도 할 수 있고 또한 트랜스퍼도 이체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트랜스퍼를 통한 젤을 통해 많은 사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항상 사기꾼들도 공부하고 연구하죠. 피해자들이 어떻게 속출하고 있냐면, 젤을 통해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은행 측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쓰는데 BOA에서 연락이 와서 내 어카운트 젤을 통해 해킹이 시도됐는데 피해 막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내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BOA에서 전화 온 게 아니라 사기범들이 은행을 사칭해 연락이 온 거죠. 일종의 보이스 피싱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일단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콜러 아이디가 BOA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지 마시고 정의심이 되면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검증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또는 전화하셔서 내가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확실한 것이냐 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흉흉한 세상,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면 정말 속상하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변요한 배우 주연의 이 영화도 지금 곧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 아들한테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들이 다쳐가지고 급하니까 어디로 돈을 입금해달라. 저희 어머님 한 번도 당하신 적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그러면 네, 지금 뭐 강남 사거리에서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하신답니다. 우리 아들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전화를 끊는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전화가 1년에 몇 차례씩 가는데 정말 한국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쓱을 것들. 아무튼 조심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미국의 주요 항구에 도착한 수입 컨테이너들이 짐을 내리지 못하고 발이 묶이는 사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어 물류 대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화물 지연뿐만이 아닙니다. LA와 롱비치 항구를 둘러싼 바다에 컨테이너 하차 승인이 나기까지 대기하는 화물들이 최근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항구에서 발생한 물류 대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 오염 문제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와 롱비치 항구에서도 짐을 내리지 못하는 화물선들이 앞바다 인근에서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휴가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하며 더불어 해상 운송비도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환경의 문제 또한 연쇄 효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바다 오염, 모든 것이 오염. 이제 환경의 문제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맞서 싸워야 되는 필수 영역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마침내 화이자 백신부터 6천만 명에 대한 3차 부스터샷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두 번 맞은 지 6개월 이상 지난 65세 이상 노년층과 널싱홈 시설 거주자, 기저질환자는 물론 의료 종사자, 교사, 그로서리 직원 등 2차와 같은 화이자 백신을 3차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시니어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 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부스터샷을 권해드리고요.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셔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화이자 백신을 맞은 고령 취약층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촉구했습니다. 일단 화이자 백신만을 부스터샷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스텝 그 분의 자녀가 대학생인데요. 코로나 걸린 친구와 그 친구들이 함께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에다 걸리게 됐습니다. 물론 다 그렇죠. 백신을 맞은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죠. 근데 저희 스텝의 그 아들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본인은 면역력이 뛰어나다고 혼자 막 자랑했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들만 모더나를 맞았고 나머지는 다 화이자를 맞았는데 화이자를 맞은 학생들이 다 코로나에 돌파 감염됐다는 사실 아시겠죠? 네, 모더나의 백신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 그래서 맞고 나면 아무튼 죽다 살아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LA 카운티에서도 오늘부터 화이자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스터샷 접종은 고령층과 고위험군 그리고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주민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내년 6월에 치러지는 LA시장 선거 앞두고 이미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공약들도 내걸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검사, 경제인, 억만장자, 개발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인물들이 차기 시장직을 놓고서 격돌하는 양상인데요. 특히 LA시와 시의회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얼마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의 내년 LA시장 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모양새입니다. 캐런 베스 의원이 출마하면 흑인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원에 예상되는 데다 여성들의 표심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지난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LA 시장 선거에서도 아시안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는 LA시 전체 약 10% 정도인 아시안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대선과 선출직 선거에 특히 높은 모습을 보이는 만큼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LA시에서 오는 10월까지 모든 노숙자들에게 주거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노숙자들에게 쉘터나 주택 등 거주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하급 법원 판사의 결정이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며 해당 판결을 무효화해 버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경기 부양책인 1조 2천억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가족 플랜 패키지 법안이 민주당의 결집으로 독자 가결하게 될지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스타 정치인에 이어 유명 앵커인 동생까지 쿠오모 형제가 성희롱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전직 프로듀서인 셀리 로스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ABC 뉴스에 재직하던 지난 2005년 동료였던 크리스 쿠오모 현 CNN 앵커로부터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저 집안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쵸, 저 형제들을 정신감정을 받게 해서 성치료 프로그램 이수뿐만 아니라 치료가 안 되면 일단은 좀 감옥에 잠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의 축전에 답전을 보내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은 올해 미중 갈등 속에서 축전과 답전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오늘 미 복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함에 따라 캐나다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중이던 멍 부회장이 2년 9개월 만에 석방됨에 따라 그동안 첨예하게 맞선 미중 관계를 해소할 계기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하와이로 불리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에서 화산 폭발 닷새째 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용암과 화산재를 품어내고 있어 인근의 집과 도로를 덮쳤고요. 비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저께 뉴욕 증시는 중국 헝다 사태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다우지수는 33.18포인트, 0.07포인트 상승한 34.798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잠시 전하는 뉴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미주놀 멤버십 영상에 가입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십니다. 첫째, 미국 현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주놀 스태프들이 매일매일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해드리면서 안개숲 같은 시장에서도 투자의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둘째, 10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주놀의 추천 종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셋째, 절대 지지 않는 미주놀만의 필살기법 영상이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투자법입니다. 넷째, 심폐소생 영상 및 미주놀의 라방에 우선 초대받으십니다. 10월 라사모방에 우선 초대되는 기회를 부여받으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멘탈 관리와 주식 관련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미주놀 가족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있는 선한 부자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주놀의 멤버십에 당신이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시기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포인트 레슨 수업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할 텐데요. 최근에 성공한 주식 투자자들, 특별히 젊은 주식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꼭 했다. 그러면 성공했다. 저도 약간 그런데요. 아니 부모님이 아니라 그 왜 그러냐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가이던스는요. 그 예전 시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변화하는 현 시대에는 잘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이동국 선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고종수 선수라고 아시죠? 당대 쌍두마차였는데 지금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이동국 선수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쵸, 42살까지 현역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추신수 선수 예전 같으면 감독하고 있을 나이에 아직도 한국에서 프로야구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전 30년 전에 60세는요. 30년 전에 60세? 지금의 60세 연령층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요. 30년 전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적용이 잘 안 되네. 다시 정신줄을 차리고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연령이. 그래서 60 정도 되면 은퇴를 생각했던 나이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자기 관리만 잘하시면 평균 20년에서 30년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워런 버핏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나이 탓하지 마시고 정신줄 부여잡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0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현역에서 은퇴할 나이는 80입니다. 자, 그 기사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시기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오래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일을 하시면서 일을 많이 하면 안 되죠. 일을 줄이셔야죠. 그렇죠? 이처럼 은퇴를 늦추게 되는 데는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00배 동의. 10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엿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100세 최고령 국립공원 레인저가 있습니다. 베티 리드 소스킨이라고 하는데요.
100세입니다, 현재. 근데 현재 국립공원 레인저, 즉 관리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일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100세 생일을 맞았답니다. 와우.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네요. 자, 이분은요, 1921년 9월 22일 미시시간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는데요. 자, 이분은 민권 운동가이자 음악가이면서 선구적인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2000년대부터였는데 당시 주의원 현장 대리원으로 일하며 로지 리베터 국립역사공원 조성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 2차 대전 때 남성들이 전장에 투입되자 대신 공장에 일하며 군수부지를 여성 생산을 상기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 또 얼마 전에 뉴스에서 화제가 되었죠. 101세 버지니아 올리버라는 분. 이분 아직도 바닷가에 나가서 랍스터 잡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만류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 뭐 의사들은 뭐 늘 만류하지.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겠다. 와, 그의 아들이 65세인가? 제가 그 영상 봤거든요.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도 이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를 갔더니 그 매표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허연 백발의 청바지 입은 할머니들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얼뜻 봐도 70에서 거의 80세 가까운 지금도 애나하임 에인저스 구단에 가서 앞에 보시면은요 평생 야구장에서 행복하게 사셨던 분들이 매표소 앞에서 일을 하세요. 할아버지들이 평균 연령이 70에서 80세세요. 자, 왜 우리 한국 분들만 이렇게 생각들이 아웃 오브 데이트? 왜 자꾸만 옛날 생각이 있어서 이제 뭐 50, 60만 넘어도 아유 나 이제 힘들어 아유 나 은퇴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과거에 고착화 돼 있으니까 요즘 주식에서 여러분들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자, 웨이크업 깨어나시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미즈노르가 함께 즐겁게 투자하시면 회춘하십니다. 자동차 소식 기사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소식. 작은 차 큰 기품 경차 소식인데요. 자, 경차는 싼 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티코, 아 참 옛날 생각나네. 티코, 마티즈, 아 옛날 생각나네. 참 옛날이었죠 정말. 그쵸? 티코, 마티즈, 스파크 옛날. 뭐 미국에도 경차가 있기는 합니다. 뭐 모닝 기억나시죠? 최근에 현대에서 출시된 캐스퍼라고 하는 경차가 있는데요. 차원이 다른 차별화된 엔트리. 이거는 뭐 현대차의 광고 카피고. 근데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다네요. 조금 살펴볼까요? 자, 이전에 현대차가 안전, 편의 사양을 갖추고 기존 경차에서 볼 수 없었던 SUV 스타일을 추구한 모델 캐스퍼로 승부수를 던졌다고 합니다. 작은 경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차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없애줄 정도로 안전하고 편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해서인데요. 캐스퍼는 현대차가 아토스 단종 이후 19년 만에 선보이는 경차인데요. 일단 쭉쭉쭉 넘어서 일단 단단하고 다부진 차체의 전면부터 독특한 분리형 헤드램프가 특징인 아이코닉한 스타일의 내외장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한국에서 이 미주널 영상 들으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인기가 있나요, 캐스퍼? 어찌됐든 뭐 차박도 가능하고 그쵸? 굉장히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요. 일단 외관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약간 저런 스타일 좀 좋아하는데 미국에도 출시되면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아무튼 차원이 달라진 요즘 경차들의 모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뭐 뉴스에 따르면 사전 계약은 한국에서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뭐 미국에도 출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한번 좀 지켜보면서 자, 캐스퍼 타시는 분들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추석 시즌을 지나면서 확진자가 굉장히 폭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벌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요. 근데 곧 4,000명이 넘어설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국이 지금 비상권에 또 돌입하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백신의 보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소식은 제가 이정우 소식 좀 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정우 선수가 누구냐면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는 이종범,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입니다. 이종범 선수의. 근데 이번에 자, 부상에서 잠시 털고 들어와서
타격 1위로 올라섰습니다. 강백호 선수를 넘어서 타격 1위. 야, 기록을 봤더니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타율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만 해도 5타수 4안타, 2타점 1득점. 자, 경기 전까지 3할 5푼 8리 였던 타율이 어제 경기 이후에 3할 6푼 4리로 뛰어올랐습니다. 와, 이 물오른 타격감은 지난 도쿄 올림픽 때 일본의 그 강력한 투수 앞에서도 안타를 쳐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이정우 선수가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 이정범 선수가 주니치에서 선수 활동할 때 그래서 일본으로 오라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정우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속에 그런 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어린 나이에 좀 오면 안 되나? 뭐 그렇게 한국인 프로야구의 뭐 규정이 뭐 너무 이렇게 까다로운 것 같아. 그쵸? 지금 주니어 게레로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토에. 그 아버지 블라디르 게레로를 정말 넘어서긴 힘들겠지만 엄청난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금 시즌 메이저리그 공동 홈런 1위인데 저는 이정우 선수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뭐 강백호 선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지난번에 껌 잘못 씹다가 지금 욕 바지로 먹었잖아요. 강백호. 참 성실한 천재다. 성실한 천재다. 그런 말이 있죠.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게으른 천재를 이길 수 있는 갑자기 왜 게으른 천재 생각하니까 고종수가 생각나지? 근데 뭐 게으른 천재였죠. 예. 게으른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성실한 영재예요. 오케이. 성실한 영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즐기는 범죄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건 그냥 평범한 즐기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놀자 미주놀이 즐기자 그래서 논다라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해서 미주놀이인 거거든요. 여러분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거 아닙니다. 평생을 우리가 우리의 재테크로 삼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진실성,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밌어야 되죠. 뭐니 해도 재밌어야지 오래가는 겁니다. 미주놀이 재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신 것 자 주말에 다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멤버십 영상 가입하신 분들 제가 어제 멤버십 영상 때도 광고 드렸죠. 오늘 서부 시각으로 그렇죠? 4시에 원포인트 레슨 라사무 수업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팀장 찬스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녹화 영상으로는 안 올려드리니까 서부 시각으로 오후 4시면 동부 시간으로 오후 7시 오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오전 8시가 되겠네요. 함께 라이브 수업 참여하셔서 자 주식시장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머리 맞대고 연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